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근데 이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하면은 또 조회수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오늘은 가스 버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터계에 있어서 가스 버너에 대한 오해와 여러분들의 진실, 이거를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쪽팔릴 일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스터기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신제품들 나올 때 한번 보세요. 100%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이 가스 로스터기는요, 처음에 충염식 버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스 로스터,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건데요. 얘는 1차 혼합, 2차 혼합. 그림 1에서 보다시피 1차 혼합, 2차 혼합입니다. 여러분들, 수돗물을 수도관에서 틀었어요. 그럼 수도꼭지 끝에서 물이 졸졸졸졸 나오죠.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세차를 할 때, 물을 뿌릴 때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 한쪽 부분을 이렇게 잡죠. 공간을 좁게 만듭니다. 넓은 호수관에서 좁은 공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멀리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때리면은 뭐 세차도 하고 뭐 물도 저기 줄 때 막 띄워갖고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해서 뭐 멀리 쏘고 그러시잖아요. 예? 형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띄워갑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스도 가스관에서 이렇게 오다가 우리가 말하는 가스 노즐 갈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역할이냐면 가스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압력에 의해서 여기 조그만 구멍을 뚫습니다. 0.8에서 1.2까지 LNG와 LPG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뚫어주면 가스가 이렇게 가다가 그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되고, 그림 1때처럼 거기서 가스 버너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1차 공기를 혼합합니다. 가스요. 제가 가스를 여기다 이렇게 가스통이 이만큼 있어요. 여러분들 가스통 되게 위험하잖아요. 가스통에 그 관 이렇게 빼가지고 거기다 성냥을 딱 붙입니다. 그래갖고 그 안에다 쏙 집어넣습니다. 가스 절대 폭발 안 합니다. 물론 집어넣으셔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가스는 일정량의 공기가 혼합되지 않으면 절대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럼 가스가 더 많아야 될까요? 공기가 더 많아야 될까요? 놀랍게도 공기가 더 많습니다. LNG와 LPG. 근데 이건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봤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너무 힘들어. LNG, LPG. 그러니까 LNG가 더 안전하고 연소 범위가 더 좁고 LPG가 더 연소 범위가 넓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여튼간 공기량이 그 정도 필요하다. 대충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차 혼합에서 공기가 충분히 혼합이 되려면은 압력이 세서 나오는 속도가 빨라야 될까요? 느려야 될까요? 예, 빨라야죠. 빨라야 됩니다. 그럼 2차 혼합, 불이 붙는 부분이죠. 거기서 불이 붙으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작습니다. 그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서 공기가 또 한 번 빨라지죠. 그 위에 불꽃이 불이 붙으려면 거기서 나오는 속도에 의해서 또 2차적으로 주변의 공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걸 2차 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꽃이 완전 연소에 가깝게 불이 붙는 거죠. 파란불. 이걸 연소범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충염식 버너는 주위의 환경, 그 다음에 공기의 양, 이런 것에 따라서 불꽃이 불완전 연소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연소를 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불완전 연소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대고 여러분들이 가스양을 불을 조절한다고 불꽃을 낮추기 위해서 가스양을 이렇게 줄이잖아요?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줄게 됩니다. 공기 혼합이 어떻게 될까요? 공기 혼합이 혼합량이 안 나옵니다. 그럼 2차 혼합은 어떻게 될까요? 2차 혼합도 속도가 나오는 가스의 분사량이 속도가 줄어들면서 2차 혼합에서 나오는 공기 혼합률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 연소하게 됩니다. 그럼 불완전 연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비나 솥단지나 후라이팬에 가스불에 이렇게 검은색 이렇게 착 그렇게 했습니까? 웬만하면 닦이지도 않습니다. 흡착력이 워낙 좋아서 주로 아스팔트 같은 데 깔 때 새까만 거 깔죠. 그런 식으로 해서 흡착력이 굉장히 뛰어난 애들이에요. 이거를 연소 찌꺼기라고 하는 거예요. 가스의 연소 찌꺼기. 예? 그름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일산화탄소, 그 다음에 각종 탄소, 그 다음에 연소 찌꺼기, 각자 성분, 이게 석탄가스냐 석유가스냐 메탄가스냐에 따라서 또 다른 종류들이 나옵니다. 이거 정말 궁금하시면은 구글 바드한테 물어보세요. 바드. 요즘 바뀌었는데. 하여튼 걔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보입니다. 건강에는 당연히 안 좋겠죠. 자, 이런 버너가 있습니다. 얘는 공기를
압력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쓰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습니다. 얘는 사실 껐다 켰다 하고 있는 번호지 이게 줄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줄이는 것도 1단, 2단, 상중하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집에 가서 가스 번호들 한번 보세요. 상중하 그게 연소 범위 내에서 적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즐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노즐도 이렇게 딱 돼가지고 이렇게 미세 노즐이 있어요. 이렇게 관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밸브도 아니야. 볼 밸브 써가지고 가스양을 조절해. 야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여러분 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좋을 때가 있어요. 커머셜 커피를 볶을 때는 이 콩이 흡착이 돼가지고 맛이 다 똑같습니다. 네, 이 콩의 찌꺼기 맛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전 시간에 말했으니까 전 시간을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강제혼합식이 있습니다. 강제혼합식은 여러분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써요. 대형 로스터기에서 특히 많이 쓰거든요. 뷰러,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동으로 돌려놓으시면 가만 보시면 가스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일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기랑 가스를 같이 동시에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강제로 혼합이 되면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공기가 없어도 밀폐된 공간에도 불이 붙습니다. 이게 어떤 거 있냐면요. 여러분들 빌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총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뒤에 송풍기 이따만하게 달려갖고 이렇게 탁탁 붙어있는 거 되게 멋지게 붙어있는 번호들 있잖아요. 이걸 강제혼합식 번호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보다 더 좋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예혼합식 번호가 있죠. 말 그대로 가스와 공기를 미리 섞어서 섞여져 있는 가스, 그 혼합 가스를 연소실 안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판 같은 걸로 이렇게 가려서 가스 들어오고 공기 들어와서 섞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는 과정. 거기에서 야, 또 한 번 연소를 더해! 라고 하는 게 세라믹 패드와 메탈 화이버입니다. 그 메탈 화이버나 세라믹은 뜨겁게 달궈지거든요. 그러면은 가스들이 나오면서 그 뜨거운 공간을 지나면서 한 번 더 연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연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하여튼 표면 연소까지 하면은 거의 완전 연소에 가깝고 연비를 제탕, 2탕, 3탕 해가지고 그냥 최대한으로 태운다. 거의 일산화탄소 따위는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를 예혼합식 번호, 강제혼합식 번호, 충염식 번호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신순으로 하게 되면. 자, 예혼합식 번호를 좀 더 내가 그러면은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아까 말했죠? 공기가 8이면 가스가 2가 들어가면 거의 연소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요? 이걸 정확하게 내가 공기를 이만큼 넣었을 때 가스도 이만큼만 넣어줘. 할 수 없을까? 이거를 공기양에 비해서 가스를 양도 늘었다 줄었다는 거. 이걸 바로 비례 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예혼합식의 비례 제어 방식. 예? 예혼합의 비례 제어 방식. 예? 여기다 태클 걸지 마세요. 이건 그냥 진실이에요. 따질 것도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커피의 찌꺼기나 일산탄이 이렇게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내가 로스터기 드럼을 타요. 그럼 드럼이 안에 부분, 콩이 도는 부분은 콩이 타면서, 콩이 연소하면서 거기에 콩에서 나온 탄소나 연소 찌꺼기들이 드럼에 까맣게 이렇게 층을 이루죠. 하지만 드럼의 연소실이나 이런 데를 걸레로 닦아도 끓으면 안 나옵니다. 검게. 절대 안 나와요. 끓으면 아예 안 생깁니다. 불이 안 켜지면 안 켜졌지 중간에 꺼지는 것도 없어요.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스비가 거의 40% 이상 가까이 절약하실 수 있어요. 그럼 불꽃이 충염식 번호 막 이렇게 쭉 해서 8개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런 연소 깍지에서 불꽃이 막 쫙 올라와. 엄청 세 보이거든요. 이거 엄청 세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별로 안 높습니다. 이거 몇 도 나올 것 같아요? 700도 나오면 잘 나옵니다. 진짜요. 그럼 요만한 판, 세라믹 번호 요만한 판이나 메탈에바 요만한 판, 여기서 얼마나 나오겠어? 이거 120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왜? 충염식 번호는 관은 이만큼 길어. 이따만해. 근데 그 불꽃이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손으로 20개 캘 수 있잖아요. 자,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세라믹 번호 이렇게 보면 그 안에 구멍이 몇 개예요? 거기서 불이 다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게 더 불 화구가 많습니까? 근데 메탈아이버는 촘촘한 틈이야. 섬유라고 그 사이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표면 연소가 되고 얼마나 많은 궁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화형구가 그냥 면 자체가 그냥 다 화형구인 거예요. 여러분, 뭐 구조까지 다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례지어 바크시가 표면 연소 메탈알바를 쓰는 거예요. 메탈알바 아니어도 돼. 세라믹이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불구멍이어도 돼. 없어도 돼. 그 메탈알바가 있는 이유는 표면 연소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태워주려고. 끓음이 아예 생기지 말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중염식 번호랑 이거랑 비교를 하냐고요. 여러분, 줄 번호, 하모니카 번호라고 그러죠. 많이 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일러 번호.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거. 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주물 번호보다 싼 애들이에요. 못 믿겠어요? 알리바바 가서 한번 쳐보세요. 네? 알리익스프레스 치면 2만원, 12,000원입니다. 보일러 번호 치면 쭈루룩 나와요. 걔네들은 절대 불 조절해서 쓰시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껐다 켰다만 해야 됩니다. 집에 보일러도 껐다 켰다 해요. 바이탈에 의해서. 왜? 걔는 공기가 엄청 넓거든요. 그러니까 화염 부분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요. 옛날 주물번호는 이렇게 0.2mm 이렇게 뚫잖아요. 옛날에 태완노석이나 이런 거 이렇게 굴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만한 바늘 같은 거 찔렀죠. 그럼 거기 나올 때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빠르죠. 근데 이 하모니카 번호는 이렇게 찢어져 있거든요. 공기가 엄청 넓어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를 불을 조절하면 완전 불안정합니다. 얘는 그냥 껐다 켰다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제 말 못 믿으시면 가스안전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그리고 경동이나 이런데 경동보일러나 인라이 보일러 이런 데서 보일러 여러분들 벽걸이 번호라고 하는 이유가 보일러에서 많이 쓴다고 그래서 벽걸이 번호거든요. 이걸 불 조절하기 위해서 가스양을 조절하는 건 있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아. 한 줄씩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차세대 번호로 발전을 해서 나옵니다. 이거 경동. 근데 경동, 귀뚜라미도 하나하나씩 나오는 이 우리가 말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거 뭐죠? 그냥 이렇게 압착 번호? 이걸 왜 쓰냐? 대량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싸고. 네? 정말 못 믿으세요? 진짜예요. 싸고 제작하기 편하고 이게 조립하는 거기 때문에 대량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의 단점은 껐다 켰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믿지? 보기에는 멋있어 보여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동이나 귀뚜라미나 보일러에서 기술이 이제 발달했다면 이제 한 줄씩 켜지는 겁니다. 야, 1단이면 한 줄만 켜, 2단이면 두 줄만 켜, 3줄. 이것도 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귀뚜라미 보일러나 이런 데도 메탈알바나 예온압식 번호나 이런 비례죠. 강지온압식 번호 이런 걸로 효율이 좋은 가스 번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스터기에서 어떤 게 가장 진보한 번호냐? 그건 비례지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못 믿겠으면 번호집에 전화해보세요. 저 강지온압식 번호 얼마예요? 100만 원이요. 근데 그거 비례제어로 해주실 수 있어요? 예, 해줄 수는 있는데 비쌉니다. 얼마요? 300만 원. 바로 그러니까 내가 말 안 믿네. 진짜예요. 하모니카 번호 얼마야? 2만 원이요. 여러분들은 알리바바에서 조금만 폰팅하시면 5줄, 10줄짜리를 15,000원에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누군가 제 거기에다가 그 번호 어디서 사냐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벽걸이 날로 벽걸이 가스 번호 쳐보세요. 쭈르륵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친절하게 이 조작부까지 다 나옵니다. 벽걸이 가스 번호 이렇게 치세요. 또는 하모니카 번호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많이 쓰더라고요. 예.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가스 번호 여러분들 어떤 가스 번호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예. 그리고 스페셜을 하려면은 커피 찌꺼기가 없어가지고 진짜 커피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는 번호를 써주는 게 맞는 거죠. 나는 커머셜이 주야 그러면은 그냥 깡통로석에 쓰십시오. 예? 그냥 뭐 불안전 연설을 하든지 말하든지 그냥 불 줄이시고 불꽃 여러분들은 불꽃 작아지면은 가스불 작아졌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난 정말 제대로 된 걸 하겠다 그러면은 좀 더 진보한 가학을 비싼 거는 좀 비싼 거대로 알아야지. 예? 내가 로스터기 싸게 판다고 번호까지 싼 건 아니잖아. 나 참 진짜.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